심장이 뛰는 정치 토크. 진짜 게임은 락커룸에서 시작된다. 여의도 필승 전략이 시작되는 곳. 더 락커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욱입니다. 진영을 넘자 그 진영에 갇혀서 방송하는 더 락커룸. 자, 오늘은 목요일, 그래서 진보의 눈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실 블루 락커룸의 주인공 두 분. 먼저 변호사계 강호동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계 유재에서 양재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예, 우리 강호동 박지훈 변호사님은 프리미어의 식구. 아, 예. 야구 대만에 때 대만에 갔다 오면서 다녀왔어요. 야, 뭐 야구를 좋아했어도 그렇게도 있지만 예. 뭐 제가 하는 또 일 관련돼서 또 갔기도 하고. 선수들을 위해서 근데 문제는 예. 날씨가 너무 좋았어. 아니요. 추웠어. 여름 날씨라서 여름 날씨야. 제가 대만이 그렇구나. 귀국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바로 겨울로 변해가지고 그렇구나. 너무 반팔 입고 제가 감기 기운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유니폼을 안 입고 오셨어요.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제작진들도 부럽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제가 야구 에이전트를 일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아주 좋아요. 가장 부러운 분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양 변호사님은 제가 며칠 전에 현대백화점 앞에서 만났습니다. 네. 밥 먹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네, 중요한 건 그냥. 아니었어요. 네, 중요한 건 아무튼 아니었어요. 너무 반가웠다는 점. 네. 자, 오늘 근데 첫 번째 소식은 이게 참 우리 군 판사, 군 검사 출신의 박지훈 변호사님께 여쭤볼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상관 명예훼손과 항명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이제 항명죄가 네. 이제 무거운 죄이긴 한데 그 항명죄가 법원에서. 뭐 전시 이게 다 구별해서 이 그렇죠. 형이 정해집니다. 네, 네. 기타 상황이잖아요. 전시 아니잖아요. 그렇죠.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3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최고형을 달라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사실은 이제 이유는 뭐 고위 장교고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라고 하는데 예. 실제로 부당한 명령에 만약에 따르게 되면 음. 그거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예. 누가 봐도 지금 언론 보도도 그렇고 재판 돌아가는 상황도 그렇고 매우 부당한 명령인 게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 군 검찰에서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기소를 한 것 자체도 이제 공소 취소를 일찌감치 했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네. 사실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지금 거듭해서 지금 특검법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 특검법에 어찌 보면은 피해자인 사람을 3년형을 구형을 했다라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뭔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불의에 맞섰던 사람인 거고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야,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개겼다가 저 봐, 불이익만 겪고 있잖아. 저러다 진짜 뭐 감옥살이도 하면 어떻게 하게 될 거야. 이런 진짜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거든요. 예. 이러면요 국가의 시스템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검찰 같은 경우는 무죄임을 알고도 사실 구형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듯이. 이문정 검사가 막 그런 적이 있었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징계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실제로 지금 양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잘못됐으면 공소를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뭐 그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더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 최악의 경우 법원에서 또 이걸 유죄로 인정해서 해버린다 하면 시스템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시작은 아니었지만 정치의 사법화가 된 겁니다. 사법의 정치화 얘기도 있지만 예. 어떻게 보면 그냥 끝날이를 갖고 결국은 이 사람을 처벌하려고 사법대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됐는데 만약에 징역 3년이 나온 거나 실형이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법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저희가 이제 저는 제가 어디 나가서 하는 얘기들은요. 제가 무슨 뭐 법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네. 특별히 어떻게 뭐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제가 배운 거는요. 신림동 고시촌에서 고시 학원에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장 객관적이고 진짜 정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 지식밖에 저는 없어요. 예.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도 거기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형법은 최우수단이어야 한다. 가장 마지막에 가장 엄밀하게 엄격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건데 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글자로 있는 게 아니라 법의 취지라는 게 있잖아요.
학명이 어디다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항명 수개죄였잖아요. 처음에는 학명 수개죄였어요. 집단 학명 수겠죠. 예. 그러니까 글자로 들어 군인들이 이 저 전쟁 때 나가야 되는데 촛불이 거꾸로 겨눴을 때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이 사안에 써야 됩니까 이런 걸? 실제로 이제 뭐 좀 전에 얘기도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범죄가 좀 돼야 그걸 갖고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예. 이 사건은 많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예. 누가 보더라도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렸고 터무니없는 명령에 대해서 정당하게 거부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이것을 구형을 하고 뭐 그게 뭐 본인 검사의 군 검사의 뜻인지는 저는 알 수는 없죠. 어쨌든 구형했다는 거 그 뜻이 발현된 거니까요. 그런 상황은 사실은 뭐 같이 연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 공선법 사건하고 앞으로 있을 위준교 사건하고도 같습니다. 왜냐? 누가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범죄가 돼야 돼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애매해. 법조인들은 모르겠어요. 이걸 갖고 무리하게 한쪽 편은 아예 수사도 하지 않고 한쪽은 강하게 수사해서 뭐라도 하나 나오면 이렇게 기소를 하는 과연 이걸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고 우리 후손들이나 후세들이 봤을 때 과연 이 상황을 뭐라고 볼지 저는 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이 사건만 저희가 1시간 다룰 수 있는데 네. 다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이분이 이제 원래는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해서 좀 제대로 수사해야 그렇죠. 된다. 이게 그렇죠. 초동 수사했던 건데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이제 여기서 1심 여기서 이제 군 검찰과 군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고등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네, 고등법원하고 뭐 대법원을 거칠 수가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1심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뭐 군사법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2심부터도 일반 법원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형을 했다라는 거는 군 검사 역시 이 그 똑같은 생각을 발현했는 거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도 없는 거고 결국 박정훈 대령 잘못이다라는 어. 생각.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생각하고 다 맥이 닿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치 영역으로 가면 안 되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일단 어. 젊은이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제복을 입었던 젊은이가 보호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원인에 대해서도 지금 가타부타 말이 많죠. 그걸 떠나서 어쨌든 물에 들어가서 목숨을 잃었어요. 예. 그런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파악해 보겠다고 제대로 알아보겠다라고 나섰던 게 박정훈이라는 인물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인물에 대해서 그 사건 수사와 관련된 지휘계통에서의 논란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자중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논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군형법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을 거꾸로 들었을 때나 씀직한 그 법조문을 가져다가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라고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재판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예. 이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아니 지금 군에 가 있는 아들을 둔 부모님들은 어떨 것이며 특히 이 사건이 해병대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그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러면 앞으로도 이 군에서 뭔가 명령이 내려졌을 때 우리 장병들은 이 그런 어떤 자기의 목숨을 이런 지휘관들을 믿고 맡겨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안 할까요? 저는 너무 여러 가지로 사실 구형만으로도 참담해요. 예. 사실은 이제 군 여러 가지 사망 사건이 있을 때 뭐 의문사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법원이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현재 체계도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게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뉴스가 됐던 사건인데 이렇게 이제 결정되는 상황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또 어떻게 보실지 일단 오늘 검사의 구형이었고 또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추후에 또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이제 목요일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또 재판이 하나 늘었죠.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및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로 이번 정부 들어서 6번째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어갑니다.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의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4개의 재판이 있었는데 이 기소로 인해서 관련 재판이 이제 5개로 늘었습니다. 이번 검찰의 기소, 홍준표 시장도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 기소. 많이 묻다 아이가. 많이 묻다 아이가 오늘 또 이제 그렇죠. SNS인가요? 이렇게 입장 밝히기도 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게 이제 어떻게 보냐면 5개 재판이거든요. 예. 재판을 일주일에 2번 하진 않습니다. 통상. 한 재판에 일주일에 1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재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증인 신문을 합니다. 부인하면 증인을 채택해서 그 증인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일주일에 5일간 계속 증인 신문이 되고요. 증인 신문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런 관계 없는데 계속 앉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정에 연금된 상황이다. 저는 사실상 그렇게 보는 게 지금도 일주일 3일인가 제가 4일인가 알고 있거든요. 법원에 요거 나가는 추가가 게. 되면 이거를 뭐 예산 사용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니까 검찰 측 증인 나올 거고 이쪽 증인 나오고 뭐 법원에 채택한 증인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5일 내도록 일주일 5일 내도록 재판 받다가 그냥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것을 또 노렸던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뭐 똑같아요. 기소해 놓으면 뭐 무죄 받으면 무죄 받는 기고 유죄되면 좋은 기고 뭐 이런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예. 이게 제가 정치 사법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 판사가 아유 운 좋게 유죄되면 좋고 무죄되면 뭐 어쩌면 나 책임질 일 없지. 예. 라는 게 지금 검찰의 태도거든요. 만약에 똑같이 무죄됐으면 그만큼 너 3년 구형한 만큼 책임지라고 막 일하겠습니까? 예. 안 합니다 이래. 근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 변호사 한 얘기가 뭐냐면 요 사건 새로 기소가 된 것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에 그 일선 부서들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들이 정확하게 그 어떤 공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예.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쓰여진 것들이 상당 부분은 이재명 당시 지사도 알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형사 책임을 져라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지사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서류로 써가면서 예를 들어서 너 저기 그 이번에 법인카드 기분 좋으니까 가가지고 니네 저기 좋은데 가가지고 고기 사 먹어 뭐 이렇게 서류로 남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온갖 정황들을 사람의 말을 빌어서 검찰은 입증하려고 들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또 고지고대로 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변호인은 저 사람의 말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또 그 증인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얘기들로 재판이 계속 이어지는 하세월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정 연금이란 말까지 나왔고 저는 그래요. 보면 자 이게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여러 가지 당시의 국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저 사람 멋있네라고 했던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길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기자가 그 이제 수사권을 가지고 그동안 억울했던 일에 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네요. 그랬더니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복수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아하.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문제는요. 이 현재 유력한 대선 주자이고 지난 대선에서 0.73 차이로 졌었던 분이고 지금의 야당의 대표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봤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현재의 대통령은 지난 검찰총장이었고 여당의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었고 두 사람이 특검을 같이 했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의 어떻게 보면 검찰이 정권으로 연장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런 검찰이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권력을 잡고 있는 정권에서 정권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리고 그 사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범죄가 명백해 보인다 이런 어떤 것도 아니라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돼서는 막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떠오르죠. 이징수 방통위원장이 뭐 어디 빵을 많이 샀다든가 무슨 뭐 국회의원 누가 기름값을 얼마나 썼다든가 아니면 어제 또 금융감독원 관련해서 나온 거 보니까 금융감독원장이 이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를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안 하면서 이유가 그거를 공개하면 내가 자주 가는 그 업소에 시위하는 사람들이 찾아서 업무 방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검찰 특활비 당장 검찰 특활비는 아시잖아요. 우리 국회에 제출했던 거 보니까 막 지워가지고 냈던 거. 맞아요.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거를 지금 재판에 넘긴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의도했든 안 했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구도잖아요. 예. 왜 이런 일을 벌이냐.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쳐보면 해주세요. 경찰에서 그것 때문에 무혐의를 했던 거예요. 맞아요. 무혐의를 올렸던 거를 검찰이 기었고 불성치. 뭐 압수색을 하고 해가지고 결국 기소를 했는데
결국 국민들이 보면 아 이재명 과일 많이 사 먹구나 이래 보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소고기 먹는 특활비는 뭐냐. 이게 직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도 저건 죄가 된다고 뇌물 받아 먹었다 돼야 되고 또 형평에 맞아야 돼요. 법 집행이. 얘도 이래 처벌되니까 예전 같으면 야당을 한 3명 하면 여당 1명을 하고 이래 했었거든요. 네. 검찰이 네. 기계적이나마. 네. 근데 지금 보면 특활비 모두 제대로 쓴 게 하나도 없어요. 다들 제대로 입장 하나도 안 하고. 그럼 가해도 다 처벌받아야 되죠. 만약에 그렇다면 엄격히 이 자체를 규정대로라면 한다면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한 건 어쩝니까? 구약 외운다 그러고 뭐 10원 안 받았다고 맞아 공선법이 만약에 처벌될 것 같으면 다 처벌돼야 돼요.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대장동하고 지금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백현동 네. 그런 어떤 FC 관련돼서 그 했던 게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했던 거면 홍준표 시장 다 처벌받아요. 경남도지사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직관적으로도 범죄가 아닌데 예. 형평에 맞지 않고. 아하. 그럼 누가 이거 공감합니까? 정치 사법화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어쩌면 들어갈 걸 막아야 되는 게 어쩌면 사실 목적인데 일부러 들어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용차 같은 거나 뭐 카드 네. 뭐 이런 거는 진짜로 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정말 애매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럼 다 처벌해요. 다 찾아내요. 아니, 물론 잘 안 찾아내, 써야죠. 안 찾아내잖아요. 잘 써야 잘 됩니다. 써야 돼, 맞아요. 잘 써야 잘했다는 거 되는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면 모든 지자체들이 떨고 있지 다 않게? 해야죠. 아니, 안 떨죠. 조사를 안 하는데 왜 조사. 떱니까? 아. 조사 안 하는데 왜 떱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 예. 다 그렇게 처벌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이렇게 했겠습니까? 도지사 때? 모르겠어요. 특활비 처벌해야죠. 그러면 예. 왜 안 합니까? 자, 그래서 이 관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주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1심 사건에서 이제 당선 무효용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당 안팎에서 또 이게 변호인단을 좀 보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게 의원직 상실력이 대법원까지 만약에 확정되면 이 434억 원에 달하는 이 선거보조금도 토해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2심 전략 또 25일 뭐 선고도 있습니다. 예, 지금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재판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판결에 대해서는 네. 민주당이 뭐 지금 법률 추진단이나 이런 곳에서도 약간 방심했던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기소할 내용조차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너무 방심했다. 예, 그 재판이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선임했던 변호인단이 그렇게 뭐 잘 모르는 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맡겨만 놓고 있었는데 예.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에 관련해서 좀 크게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들여다봤었을 때 관심을 가졌을 때와 그냥 내부에서 맡겨놓고만 있었을 때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유죄 판결에 나왔던 부분 중에 그 유죄에 나왔던 딱 그 부분만 떼서 얘기를 하자면 법적인 얘기라 좀 뭐 그렇긴 하지만 백현동 용도 변경이 특혜였다라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백현동에 관련해서 뭔가 감출 게 있어야 된다. 백현동에 관련해서 잘못한 게 있어야 거짓말을 한다라고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너무 황당한 건요. 지금 백현동 재판이 기소가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 백현동 사건 기록이 아직도 재판부에 제시가 안 1년이 됐어요. 넘었는데. 그러니까 그 재판 백현동에 관해서 관련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특혜를 줬느냐 안 줬느냐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변호인단에서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데도 검찰이 계속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만약에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게 없다면 알 수 없습니다만 거짓말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심 재판이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 있었던 재판이 아직은 결론을 낼 수 없는 단계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법 기술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황망하긴 합니다만 검찰에서 그런 식으로 사건을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널리 알리기라도 해서 검찰이라도 이거 압박이란 표현을 또 잘못 쓰면 또 국민의힘 뭐 이런 데서는 뭐 야 사법부를 압박한다 이럴 테지만 잘못한 부분은 제대로 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라도 민주당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법부 압박인데 국민의힘도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재판 지연 방지 TF를 발족했어요. 처음 들어봐요. 재판을 이게 말이 돼요? 이 재판 신속한 재판을 받는 거는 누구의 권리인 줄 아십니까?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권리를 그래요. 이게 이거를 왜 여기서 왜 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다 법조인들이잖아요. 주진우 전 검사가 법조인들이 예, 다 예. 법조인들이 모여 앉아.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법조인이지만 아, 이게 오늘의 다 망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신속한 재판, 공개 재판, 신속한 재판은 확실한 거는 피고인의 이익인 거예요. 왜 자기들이 끼어들어서 이걸 합니까? 그건 정치적이 딱 보이잖아요. 압박이죠. 압박이죠. 이것도 압박 아니에요? 이게 압박이죠. 압박이죠. 이것도 압박 아니에요? 아니 지금 재판 빨리 해라 이거 아니야? 한동훈 대표가 예. 이 이재명 대표 판결이 나왔을 때 한 얘기가 네. 민주당 봐라 그 판사 저기 뭐 무죄 탄원한다고 서명 받고 그래서 판사 압박했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았냐 사법부 압박하고 중범죄다 해놓고 우리는 압박할 거야. GNTF 방지 팁 세상 태양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리고요 이게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들이 늘어지는 이유는요. 네. 검찰이 기소에 있는 거예요. 어. 사실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것들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워낙에 많이 불러서 조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법정에 출석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 이유를 싹 빼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이 사법부의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정말 우리 법조인으로서 슬픈 게 아, 슬프다. 매우 명약 가나한 사건이면 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살인 사건이 뭐 그렇게 끌립니까? 그건 끄는 건 뭐냐면 양형을 주기 위해서 끄는 거예요. 기고 아니고는 금방 드러납니다. 근데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정확한 증거 없이 뭐 수도 없이 조사를 하니까 당연히 피고인 입장에 다 부인을 하죠. 그 진술 증거를 부인하면 그 다 법정에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찰이 초래한 거예요. 지금 백현동 사건이나 대장 사건 제 예상건데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안 끝납니다. 왜? 몇백 건씩 지금 증인 신청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증인이나 증거 하나 있으면 끝나는 그러면 건데 끝날 일이에요. 신속한 그런 게 재판하고 없으니까 싶으면 신속한 재판하고 그런 게 싶으면 없어서 그런 거다. 제대로 조사해가지고 그러네요. 한 명 증인 필요 없으면 돼요. 그날 끝나요. 그렇구나. 기소한 날.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냥 거짓말한 게 아니라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는데 재판이 길어지면 판사가 바보입니까? 저희도요. 일하다 보면 변호사님 어떻게든 시간 좀 끌어주십시오. 이런 부탁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판결 이게 나는 게 불리해 보이니까. 그럼 저희도 끌고 싶어서 뭐 사실 조회를 한다는 동안 재판장님 저희가 한 번만 더 얘기를 기회 주십시오. 이런 얘기해요. 근데 판사들이 가같이 끌어버려요. 끊어버리죠. 왜냐하면 다 명백하니까. 저기 이재명 대표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를 리가 명백하게 없잖아요. 나오면 끊어요. 근데 증인 많죠? 사건 기록만 해도 막 몇십만 쪽이 와요. 근데 그럼 어떡합니까? 실제로 좀 전에 말씀을 좀 더 이어서 하면 대장동 사건하고 백현동 사건이 사실 아직 진행 초보 단계거든요. 백현동은 준비 기일도 잘 안 열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록을 못 봤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저 단계에서 공선법 사건은 무리하게 지금 선고를 한 거예요. 그 사건 두 개 다 김문기 대장동이고 예. 백현동 그 지금 국토부 압박 협박 그 얘기잖아요. 사실 이게 전제로 선결로 가제 끝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하도 난리를 치니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저는 생각에 그 한모 판사지만 상당히 부담을 가졌을 거예요. 유죄를 하면서도 예. 다 끝난 다음에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아하,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있을 유진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또 관심이 쏠리는데 이것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생중계라. 생중계도 이거 압박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왜 압박이냐면 네. 생중계는 누구 압박이냐면 네. 판사 압박이에요. 그죠? 판사 압박 맞죠? 판사가 상당히 부담됩니다. 내가 이걸 선고하면 유죄든 무죄든 계속 얘기하지만 유죄를 지지하는 사람 절반 되고요. 그러니까요. 무죄 지지하는 절반 되잖아요. 예. 한쪽한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법조인한테 물어보면 유전교사 사건 유무죄가 딱 갈려요. 그럼 그 어디 지지인지 알 수 있어요. 유죄라는 사람은 국민의힘 지지자고요. 무죄라는 사람은 그 나름 민주당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법조인 뭐 다 다른 공부를 했습니까?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왜 예. 다르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 기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딱 떨어지지 않은 거니까. 안 떨어지죠. 박 변호사 얘기처럼 저는 항상 그래요. 100%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7, 80%는 동의를 해야 되는 게 법정에 그렇죠. 가야 된다. 형사 예, 사건은. 예. 근데 지금은 반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사이에 뭐 국가와 국민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을 마지막으로 해소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법원이어야 되는데 이런 사건들을 무리하게 기소를 해놓으니까 판사도 곤욕스러워요.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사건 떨어지면 재판부의 판사들이 농담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조상님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게 나한테 떨어졌을까. 예. 왜 이런 고민을 사법부에 하게 만드냐고요. 이런 사건은 사실은 그래요.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야 그래도 범죄는 처벌
말씀드리지만 명백하게 범죄라면 처벌해야죠. 근데 그 명백한 범죄라는 기준은요. 제가 100% 90% 바라잖아요. 70% 80%는 나와야 반만 좀 돼요. 넘어가요. 반만 좀. 반도 안 넘어가잖아요.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재판이 어떻게 나와도 수긍할 수 없는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검찰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25일 재판도 이제 검찰이 일단 저는 뭐 구형은 징역 무죄라고. 3년을 구형했는데 예, 역시 무죄. 무죄. 왜냐하면 이제 사실관계 부분에서 위증 전체 취지로는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위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 교사로서 우리 형법상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좀 적법하지 않은 기소로 보입니다. 사건 자체는 상당히 옛날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적법하지 않은 기소하면 공소기각이나 또 무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양 변호사님은? 아, 저는 진짜 의뢰인들이 뭐 유죄 나올지 무죄 나올지 물어보는 것도 피곤한데요. 방송에서는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명백한 법리에서 판결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아, 그래요? 공소법도 그렇고요. 의미가 없어요. 네. 예측 의미가 없다. 네, 일찍 법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저도 편견이 있죠. 저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여기는 어차피 편견과 선입견을 용인한 진영에 자리니까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니까. 블루라커는. 우리 예. 진영에 갇혀서 그래서 얘기합시다. 저도 편견과 선입견이 있으니까 무죄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예. 그게 저의 법적인 어떤 양심이라든가 저의 법리가 상관이 없는 재판이에요. 이 재판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배심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국민참여재판 지금 있거든요. 예. 선택적인 거잖아요. 아하. 필수인데 미국에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배심원이 왔는데 이거 유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아니 배심원이 민주당 지지하면 무죄예요. 아니 국민의힘 지지 유죄. 아니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얘기한 취지에서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배심원단이하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건은 나뉠 거 아니에요. 반반 정도는 나누죠. 네. 그럼 무죄예요. 무죄잖아요. 아. 그래서 하지 왜냐하면 말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피고인이 이익으로 이익으로 한다라는 게 아하. 커다란 법 원칙이고 아. 배심원단이 봤는데 한 반반 내지는 뭐 한 3대 7 이렇게 갈리잖아요. 무죄를 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미국은 배심원이잖아요. 앞으로 그래 될 수밖에 없는 판사 한 명한테 400억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렇죠. 판사가 뭔데 한 명이 결정을 합니까? 자기 뭔데? 예.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검찰 얘기도 개혁, 뭐 사법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배심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아니 정상적인 사건이 판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살인죄, 절도죄 누가 봐도 뻔한 사건들은. 예. 근데 지금 이런 사건들이 계속 기소를 계속하고 판사가 혼자서 함부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자, 이제 김건희 특검법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이제 통과시켰지만 이제 아마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28일 아마도 이제 재의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재의결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식의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사 탄핵,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소추안을 또 28일 국회 보내 보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또 실효적. 뭐 일단은 예. 뭐 3분의 2가 지난번 4개 정도 소극적 그죠. 이탈. 예. 그럼 4석이 더 필요한데 지금 분위기상은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그래요? 대표가 1심 또 유죄됐던 부분도 있고 예. 특히 한동훈 대표 게시판 때문에 아하. 위축이 돼 있습니다. 약간 친한 쪽이. 친하니. 제가 봤을 때 그렇거든요. 아하. 그 측면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우리 대한민국 정치라는 게 참 막 쉽지 않네요. 팍팍팍 너무 튀니까 하루하루 달라져서. 지금 명태균, 이준석 등의 공천 개입 부분들이 또 어떻게 진행돼? 28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러네요. 딱 이 시간이네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 또 얘기해야 되는데 어느새 28일이 다음 주네. 그 일주일간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무슨 녹취가 또 나올지. 저는 조심스럽게 녹취도 그렇고요. 바뀌을 수 당장 있다. 얘기한 것처럼 바뀔 수 박도로스 있다.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대표 지금 게시판 논란도 그러니까. 계속 그 이어지고 얘기 바로 할 있고요. 거예요. 예. 그리고 25일 날 또 이재명 대표 재판도 또 있잖아요. 네. 그러네.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 한동훈 대표 게시판에 관해서도 또 달라질 것이고 얘기한 것처럼 명태균 씨 지금 수사받고 있는 데서 뭐가 검찰에서 튀어나오냐에 따라 또 달라질 거예요. 일주일 뒤를 예측하는 거 대한민국에서는요. 무의미하군요. 아유, 그거 좀 아주 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많은 분들을 찾아가셨던 것 같긴 한데 그분이. 자, 그러면 그분 주어는 없습니다. 자, 당원 게시판 논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제 기자들 만나고 드디어 몇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 선고 그리고 민생 사안들 많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꼼꼼히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제가 다른 민생 질문 받으면서 이렇게 지나간 걸 가지고 마치 이 질문 받고 그냥 회피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게 런도운 얘기죠, 이게. 네. 예. 뭐 누가 그런 짓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많이 필요한 피했어요. 예.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그건 생각하기 오해다. 때문에 제가 당대표로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다음 게시판 논란 굉장히 이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직접 입장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좀 입장을 밝혔는데 이 답변 모습 한동훈답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요 합니다만. 문장에 답이 있어요. 검사 답변이에요. 검사 답변.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되고 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예. 위법이 있다면. 위법이 사실 있다면. 여기 답은 어떻게 하면 정답이면 안 했습니다. 가만 안 둘게요.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둘 중에 하나 답이 나와야 돼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 지금 보면 위법이 있다면 법률 위반지 이게 조사가 될 것 같긴 한데 위법이 법률 위반이 있다 그러면 진실이 조금 드러날 것 같고 수사가 되고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답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요 발언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답지 않고 네. 많이 의심스럽다. 많이 의심스럽다. 완곡하게 저는 많이 표현하셨어요. 의심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답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범죄는 안 될 수 있어. 예. 범죄가 아니면 아무 문제가 아니야. 위법. 그 위법이 있다면이거든요. 네. 이미. 위법이 그러니까 있다면. 범죄가 아니면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들 봐왔어요. 이렇게 아까 그 박정훈 단장 얘기하면서도 했지만 왜 저 관련해서는 저쪽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다 그렇게 줄줄이 다 무혐의 처분을 하는지 아예 수사도 안 이루어지는지 예. 얘기를 많이 봤잖아요. 이게 사안이 되게 웃긴 거예요. 한동훈 대표의 말 자체에도 모순이 좀 들어있어요. 이 건건이 이렇게 뭔가 대응을 해가지고 그 자중질환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마치 굉장히 사소한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른 이슈를 그러니까 중요한 이슈를 덮어버리는 일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사소한 일이면요 다른 이슈를 못 덮습니다. 사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슈를 덮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어떤 식의 내용이 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검찰로 넘어가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거 다 그냥 아무것도 없은 일로 만들 수 있어라는 어떤 인식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간에 뭐 한동훈 대표는 지금 검사는 아니지만 예. 검찰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렇게 흐지부지 된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은정 변호사가 한 것 같다면 안 했다고 하면 돼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아니 그리고 이거 조사하는 게 너무 쉬운 금방 일이거든요. 돼요. 네, 금방.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그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금방 확인되죠. 그냥- 아니 1분도 안 걸려요. 예. 이거 그냥 가가지고 어차피 그 휴대폰으로 인증하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IP만 또 바로 보면 맞아요. 어딘지 그러니까 확 나오고. 전사가 되셨어요. 예. 장예찬 전 최고. 최고가 요즘 가장 활발한 방송 활동. 전사가 방송 활동이 돼가지고 전성기. 예. 인간 드루킹이다. 다음 주에 아마 저희 방송도 아마 섭외가 된 것 같은데. 장예찬 전 최고 그 예. 아픔도 있잖아요. 그렇죠. 배지가 근처 이니까 99% 갖다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이제 배지가 딱 다르고 이렇게 이제 예, 바로 하다가 그냥 누르면 끝나는데 이게 뚝 떨어졌어요. 아. 속상할 겁니다 아마. 매우 속상할 거예요. 아프면 공감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뭐 배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예찬 최고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예. 뭐 본인 확신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고소하라, 있어요. 고발하라. 굉장히 열심히 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왜 범죄적으로 보냐면 한 명이 만약에 이걸 댓글을 받아가지고 계속 썼다고 가정하면 사돈끼리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5분 후에 올리세요 사돈 어른 뭐 이렇게 하긴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예. 그렇게 가정을 하면 업무방해죄 같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여기서만 했을까요? 그렇죠. 댓글팀이 했다면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있고 우리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점이 드러났던 적이 있어요. 아. 댓글팀 작동하는 거 아니냐. 그 맥락하고 같이 본다면 수사를 한다면 위법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걸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라는 식으로 애둘러서 빠져나가는 자중질환할 게 아니다. 자중질환할 게 아니다. 자중질환은 이미 일어났어요 사실. 지금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나 이제 그분들이 예. 국회 앞까지 이전을 해서 예. 아무리 지금 유튜브 방송이라도 저희가 여기서는 옮길 수 없는 말들을 예. 마구 쏟아내고 있거든요. 예. 보셨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 본인도. 예. 그리고 그분들 스피커로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 들을 수 있게끔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벌어진 자중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인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해서 불리하다거나 자기와 관련된 어떤 의혹이 제기되거나 했었을 네. 때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거는 예. 이 일 자체를 떠나서도 정치인 정치인으로서. 한동훈으로서 아하.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갖추지 못한 덕목입니다. 음. 앞으로 정치를 할 때도 이미 그랬었고 앞으로 정치를 할 때도 정치라고 하는 게 참 치사한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도 정치를 사법으로 끌고 나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그래서 하는 건데 예. 정치인들은 본인이 하지 않은 잘못으로도 비난을 받습니다. 아. 요만한 끄트머리가 있어도 저쪽에서는 이만큼으로 뻥튀기도 합니다. 예. 때로는 이만큼 잘못한 것이 있어도 정치적인 이유로 또 용서받기도 합니다. 음. 그런 일들이 오가면서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또 국민들의 민의도 거기에 담기기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가 불거지면 한 대표는 발을 빼버려요. 아하.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딸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배우자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장모님이 나오고 친모가 장모. 나오는데 어머니. 장인도 나와요. 장인. 장도 네. 나오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이게 뭐 별거 아닌 걸로 이런 걸로 이슈를 덮으면 안 되죠. 뭐 이런 거 가버리면 빠져나갈 수도 이게 없어요. 야당일 때는 아. 이게 정치적 공세처럼 해가지고 벗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예, 여당이. 아니에요. 전사들이 있어요. 지금 장해찬, 홍준표 뭐 등등. 두 분이 강력하죠. 그리고 또 뭐 그분이 보수 유튜버들도 많이 있고 의원 100명 역할을 아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거를 예. 제가 봤을 때 장해찬 전 최고가 그거 전사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두 분이 한 의원 200명 역할을 하고 200명 있는 것 역할 같아요. 합니다. 예. 말 스피커의 그 크기는 예,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냥 벗어날 수는 없다. 야당이 공격하면 정치 공세라고 말면 그만인데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진솔하게 빨리 끊으면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는 진솔하게 빨리 끊어버리면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결집을 해갖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너무 이게 좀 속도를 항상 하잖아요. 제가 한동훈 대표님 우리 또 방송 아닙니까? 예, 한동훈 말씀 헌정 방송 항상 늦다. 예, 이거 타이밍이. 일 났을 때 몰라 잘못했다. 내가 뭐 한 건 아닌데 누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예.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까지 지금 몇 주 혹시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아니면 아니다. 빨리 얘기하든가. 그럼 끝날 일인데 계속 긴가민가 하니까 전사들이 자꾸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사들 아유. 못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저희도 아마 다음 주에 장해찬 전사님을 뵐 것 같은데 아유. 예, 아무튼 뭐 전사님 그 떨어진 한을 여기 다 푸는 것 같아요. 또 뭐 장해찬 전 최고의 방송을 또 그렇게까지 또 아니요 나쁘게 표현한 건 나쁘게 아니고요. 아니고 예, 아무튼 뭐 객관적인 진실을 위한 열정이다 정도로 약간 또 예. 보니까 겸손해졌고 많이 변했더라고요. 요즘? 최대한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긴 여기까지 좀 하고 이제 하나 더 영상 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대화 녹취가 공개된 다음날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를 회유, 거래를 시도했다. 뭐 이런 이제 의혹이 보도돼서 JTBC 보도였는데 또 윤한홍에 바로 나와서 반박했어요. 나 원래 사이 안 좋은 사이인데 내가 그랬겠냐? 영상 보시죠. 제가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명태균 씨가 굉장히 각 잡고 기자회견을 자랑하고 하셨네요. 과시하기 예. 쉬운 문자와 윤한홍은 기자회견 잘안 녹취를 하시거든요. 선택적으로 발췌하여 주위에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거절당하는 녹취도 밝혀야 맞는 거 아닌가 하고 제 지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대화도 없었습니다. 해윤이 그래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짓입니다. 예, 자 회윤이 거래니 하는 거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인에게 연락해서 이제 명태균 씨에게 뭐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건 맞는 거네요. 그러면 그건 예, 왜 했는지 몰라요 기자회견을. 기자회견을 할 오늘? 때는 그거예요. 안 안 했다라고 해야 돼요. 했다. 연락을 했잖아요. 했네. 끝이에요. 끝. 그리고 본인이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 해석은 국민들이나 언론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갔는데 해유나 거래로 느껴지면 그렇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게 사실 연락한 적이 없었다라고 똑같아요. 해야 돼. 바이든 날리면 똑같아요. 자꾸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석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걸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네. 저는 이런 기자회견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얘기가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까를 주변을 보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녹취가 공개된 이후였습니다. 말이 많네라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그 목소리를 국민들이 들은 다음에 근데 대통령실의 해명과 이게 어긋나는 거 아니냐 연을 끊었다고 하더니 아니 지금 뭐 당선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취임 전날까지 통화를 하고 있었고 공천과 관련돼서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거고 명태균이라는 인물은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된 그것 때문은 아니죠. 명목상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그와 관련해서 구속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하필이면 대통령의 친윤이라고 꼽히는 인물이 예. 구속 전에 연락을 했으면 저걸 명태균 씨 귀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 말이 통하려면 효과를 보려면 명태균이 들어야지 효과를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더 지금 이 의아한 부분은요. 과연 그런 녹취 내용이 있다는 건 윤한홍 의원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 부분이죠. 예. 예, 그 윤한홍 의원이 부분이죠. 어떻게 알았어? 거절하는 그 내용이 부분이에요. 녹취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 그렇잖아요. 수사 담당자도 아니고 아하. 직접적으로 거래했던 사람도 아니라면서 예, 어떻게 예. 알았을까? 거기서부터 의학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왔잖아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정진석 비서실장에게도 지인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었다라는 상황이 아니 구속 나왔잖아요. 전에 김건희 여사께 마지막까지 텔레그램 텔레그램 보냈잖아요. 답이 뭐 없다. 답이 없었다. 어떻게든 나 그 저기 그 구치소 들어가기 싫어요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아는 사람에게 그냥 그런 얘기 한 겁니다. 이게 누가 믿어요 저거를? 아니, 믿든 치든 해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해석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회유하고 거래가 아니다. 중요한 건 명태균 씨의 반응이에요. 명태균 씨가 또 메시지 이렇게 전했다. 인신군속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경제적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다는 조건을 거예요.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도 이게- 안 됐.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굉장히 이거는 윤한홍의 메시지가 아니다. 저는 뭔가 그래서 있다라고 명태균 씨 인식했던 것 같아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려고 했던. 윤한홍 의원의 위치가 사실은 네. 명태균하고 적대적 관계였던 것 같아요. 녹취 내용은 거의 다 맞아요. 지금 명태균이 공개했던 강혜경 씨가 공개했던 내용들을 보면 네. 윤한홍 의원 도지사 정말하고 싶었는데 경남도지사 안 됐잖아요. 예. 박완수 그렇죠. 의원이 전 의원이 아하. 지사가 된 거고 그 과정에 윤한홍 의원은 명태균 제거하려고 대통령한테 막 보냈는데 결국 그것도 안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윤한홍이 내침을 당했던 것 같아요. 명태균에 그러죠. 의해서. 그러죠. 녹취는 그렇습니다. 내용이. 맞아요. 그런 사람이 여기 가서 회유가 될지 안 될지는 좀 의문인데 어쨌든 간에 윤한홍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은 건 확실하니까 맞습니다. 윤핵관 중 핵관이니까 예. 그걸 통해서 지금 뭔가 전달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아니면 최소한 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태균 씨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에요. 받아들이기 나는 그분도 이게- 촉이 있는 분이잖아. 당연하죠. 명태균 씨도 촉이 나한테 있는 이런 분. 얘기 왜 하지? 그러니까 내 이것 친구한테 봐라. 얘기 왜 하지? 나 구속 전인데 네. 갑자기 방송 말미에 텐션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또 이제 그 저희가 단독 보도가 들어온 거는 뭡니까? 뉴스토마토 우리 박정희 변호사님의 뉴스토마토. 예. 뉴스토마토에서 어?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와의 카톡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항공 연구소 PC가 이제 강혜경 씨가 제출한 거죠. 네네, 강혜경 씨가 거기가 이제 그 변호사들의 말에 따르면 그게 지금 보물 창고다라고 얘기하고 포맷해서 있는데 버리라고 한 건데 가지고 포렌식. 나다가. 안 버렸어요. 하드디스크를 포렌식 했더니 거기서 이제 그 카톡이 나와서 2020년, 2021년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왔던 건데 요게 근데 사실은 검찰이 좀 선택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PC에 뭐가 들었는지는 더 있을 텐데 저는 더 있을 것 같아요. 더 있죠. 이분들이 더 있는데 요거만 요거 선택적 얘기하시는 분또 선택적으로. 있어 이준석 의원. 아. 이준석 의원님이랑 검찰은 선택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계속해서 나왔던 게 당시에 명태균이 여론 조작을 거쳐서 오세훈 당시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보다 훨씬 유리하게끔 만들었던 구체적인 수법도 나왔고요. 아하. 그리고 돈을 받았다. 재력가 김모 씨를 통해서 돈을 받았다. 근데 돈 받고 나 떨어내려가는 것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라는 것까지도 다 줄줄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측근은 뭐 그런 걸 들고 왔다라고 하는지 나는 본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다 전면 부인했는데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은 저 고소장 써놨다고 하는데 왜 내지도 않고 그 별거 아닌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덕하니 카톡을 주고받았다라고요? 국민의힘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하고는 너무 달라지는 국민의힘 거죠. 큰일 났어요. 국민의힘. 대통령은 아. 김영선이 해줘라 이부터 해가지고 그 뭐 이준석 의원이 발했던 뭐 평택시장, 포항시장, 강서구청장 지금 오세훈, 홍준표 뭐 등등 다 지금 걸리게 생겼거든요. 저 미래항공 연구소 PC 하드디스크 게임 오버입니다. 보물 창고.
이재명 대표 재판 기다리지 말고 이런 거나 좀 보고 큰일 났어요. 제가 걱정스러워 걱정 죽겠어. 어떡하지? 걱정된다. 아니 지금 아까 이 겁- 오세훈 시장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게 예. 지금 창원지검에서의 가장 큰 숙제 아닌 숙제는 예. 어떻게 하면 명태균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용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이준세나 윤석열이나 오세훈이나. 어차피 수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 지금 뉴스토마토 같은 데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도 보도도 해주니까 몇몇 언론에서 뭐 뉴스타파에서도 했던가요?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하. 근데 하여튼 그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오세훈 우리도 갖고 있는 거 있어. 검찰에서부터 직접 나와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딱 시선도 오세훈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상황이요. 각자들 자기는 관계가 없다 내지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해서 자꾸 상대방한테 미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폭로 아닌 폭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재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아. 수사를 할 때 둘이를 따로 부릅니다. 맞아요. 각자 조사를 합니다. 게임이론. 엄청 불어요. 아. 엄청 불어요. 아. 합쳐서 너희들은 곱하기 2배 범죄 이렇게 아. 만들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 죄수의 딜레마만 해도 하나하나잖아요. 네. 지금 너무 여러 여러 명이 아. 이준석 의원만 해도 이준석 의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준석 의원이 불안하니까 귀국해가지고 막 여러 개 얘기 돌려보려고 했는데 아. 그거는 그거대로 되고 아. 명태균 씨도 내고 아. 누구도 내고 검찰도 보고 있고 명태균 씨 변호인 어떡해요 걱정된다. 김소연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변호인 말 좀 들으세요. 아. 명태균 씨 너무 술술 얘기하더라 검사 앞에서. 네, 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술술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점. 그리고 지금 밀양국 연구소 PC가 포렌식에 완전 복구되고 큰일 있다는 났네. 점. 이 점이 그 보물 창고에 또 뭐가 나올지. 이게 또 큰일 그 났어요. 안의 내용이 어떻게 또 이제 향후 전국에 적용될지. 걱정돼요 저는. 예, 아, 자, 이러다가- 박 변호사님 너무 걱정 많으시는 보이는데 일단 오늘 걱정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블루라커는 또 마지막에 또 텐션이 좋았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